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전용기가 추락해 탑승객 10명이 전원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학부모들이 반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츠버그의 한 어린이 병원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100발 이상의 총성을 들으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랜드 캐년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여행객을 포함해 인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페수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타고 있던 개인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0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앞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프리고진에 대한 암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영 특파원입니다. 하늘에서 긴 형태의 물체가 연기를 내며 떨어집니다. 추락 현장에는 불길과 함께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Ты думаешь, второй тоже мертвый? Но один весь разорванный, а второй тоже? 현지 시간 23일 오후 5시 반쯤 러시아 서부 트레비 지역에서 개인 여객기가 추락해 승무원 3명을 포함한 탑승객 10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는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 바그너 측 SNS 채널도 프리고진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해당 채널은 비행기가 러시아군 방공망에 격추됐으며 비행 중이던 2대의 전용기 중 한 대는 회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그너의 사령관이자 공동 창업자로 프리고진 측근으로 알려진 드미트리 우투킨도 모스크바에서 함께 국방부와 회의를 가진 뒤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는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약 180km를 비행한 뒤 신호가 끊겼는데 당시 고도는 8,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보고받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프리고진이라면 무엇을 탈지 조심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놀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a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 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 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어린이 병원 인근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츠버그 경찰국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 가필드 지역의 UPMC 어린이병원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임대료가 계속 연체된 용의자에게 정부에서 퇴거 통보를 하자 용의자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총기 난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즉시 지역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킨 뒤 해당 지역을 피하라는 경고 알람을 전송했고 주민들은 당시 100발가량의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bout twice now I've heard continuous rounds of gunfire. I mean, they must have unloaded hundreds, maybe thousands of rounds. So it is very quiet. The most I hear is the garbage truck in the morning. So that was definitely different for sure and shocking. 당시 용의자는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가 하면 경찰 드론 2대를 격추시켰고 결국 경찰과 6시간의 긴 대치극을 벌인 끝에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8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Pennsylvania State Police, the Allegheny County Police, the Allegheny County Sheriffs,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the ATF, the FBI. So all of those tactical resources were deployed throughout this incident to bring it to the ending resolution that we came to tonight. 한편 용의자는 63세의 윌리엄 하디슨으로 밝혀졌으며 이 용의자는 과거 무면허 총기 소지 혐의와 괴롭힘, 무질서,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일대에서도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그랜드 캐니언 남쪽 투사이안에서 최대 3인치의 폭우가 내리면서 돌발 홍수가 발생해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과 여행객 100여 명이 대피했고 또 70여 명의 학생들도 교내 대피 시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d people over here at the construction zone that were having to be evacuated. Some of my fellow colleagues that live right over here at this store or at this apartment complex had to be evacuated by the rafts. My house is still without power. My business is closed today due to the chaos that you're seeing right now. 국립공원관리소는 64번 고속도로와 국립공원 내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됐고 오늘 오후 2시까지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내일도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불필요한 여행은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 중부와 서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중서부에서 걸프만까지 1억 명이 넘는 인구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페수에서 기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보다 돌연 변이가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정확한 장소는 공개하지 않은 채 하수 처리수를 조사한 결과 BA.2.86 양성 반응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BA.2.86은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A.2.86 변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된 바 있으며 CDC는 이번 변이 발견에 대해 국제적으로 전파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LA 지역의 각종 절도 사건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도들이 급기야 암 환자를 위한 맞춤형 가발 매장까지 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버리힐즈 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베버리힐즈의 더 위그 페어리 매장에 3명의 강도가 침입해 철제 기둥과 돌을 사용해 매장의 유리를 부수고 2분 30초 만에 수만 달러 상당의 가발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자신의 매장은 암 치료와 탈모 또는 화상 등의 문제를 겪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전문 매장이라면서 최소 $1,000에서 최대 $4,000에 달하는 가발들이 도난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가발은 고객들을 위한 개별 맞춤형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에만 몇 주 이상 걸린다며 오래 기다렸을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막막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Furious, crying, scared. Everything is customized to them, so that's again where the heartbreaking comes from. The kids that are starting school these days, they're like starting school last week, and it's like, oh, you know, you're awake. I'm so sorry, Mom. Can you bring her back in again? 한편 베버리힐즈 경찰국은 이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신속한 범인 체포를 위해 주민들의 제보 등 커뮤니티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범 역시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벌뱅크 경찰국은 소매치기범들이 식료품점과 마켓 등을 돌며 노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부딪히면서 말을 거는 등 혼란스럽게 하면서 가방에서 지갑이나 금품을 훔치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공개 수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방이 열린 채로 쇼핑을 하지 말 것과 수상한 사람이 말을 걸 경우 경계하고 또 쇼핑카트에 가방을 두지 말고 항상 소지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용의자는 40대로 추정되며 검은 머리에 범행 당시 모자와 안경, 검은 목 게이터 등을 하고 있었으며 여성도 30대의 검은색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2인조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해선 평균 $80,000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7월 조사한 노동시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력직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길 경우 원하는 최소 연봉의 평균이 $78,64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873에서 8% 오른 수치며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연봉 수준은 남성은 연평균 $91,000, 여성은 평균 $66,000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포함하면 지난 3년간 이직 시 요구한 연봉은 22%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력직 근로자들의 최소 연봉이 올라간 이유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법에 근거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알아보는 세미나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회와 LA 한인상공회의소, 남가주 한인식품상협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과 함께 장애복지법 ADA로 소송을 당할 경우 대처 방안과 현행 규정 등을 알아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ADA는 공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상당수의 업주들이 업소 내의 장애인 주차 공간의 부족이나 휠체어 이동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위반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y might not be able to open a door because it's too heavy. There might not be enough if you operate like a mini mart or a store, the aisles might be too narrow, not wide enough for somebody with a wheelchair to pass through. The counters might be too high for them. 특히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업주들이 ADA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자세하게 숙지하고 이에 대한 비즈니스 개선 방안과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책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의회는 최근 장애인 집단 소송이 남발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자 ADA 관련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달 남극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이자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한 국가가 됐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착륙선이 달 표면에 내려앉자 화상으로 연결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박수를 보냅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 상황실에서도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인도의 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3호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34분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14일 발사된 지 40일 만이며 지난 5일 달 궤도에 진입한 지 18일 만입니다. Sir, we have achieved soft landing on the moon. India is on the moon. 달 착륙 성공은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인도가 4번째입니다. 또 달 남극 가까이에 착륙선을 내려보낸 것은 인류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became the fourth country to land to demonstrate the soft landing onto the moon surface, and we became the first country to go to the near to the south pole of the moon. 인도는 2019년에도 찬드라얀 2호의 착륙선을 달에 착륙시키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4년 만에 찬드라얀 3호가 달 착륙에 성공하자 인도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군인과 학생들은 모여서 달 착륙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착륙에 성공하자 주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And it's a historical moment for India. We feel very proud to be Indians today. 달 남극은 다량의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 인류의 심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달 남극에 착륙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계속됐습니다. 사흘 전에도 러시아의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달 남극에 착륙하려다 추락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홍콩이 당장 오늘부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역시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주방장이 기름진 참치를 손질해 손님상에 올립니다. 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생선 대부분은 일본 도쿄에서 수입한 건데 이제 생선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如果佢咁東京轉運都唔得咧，我諗全香港啲壽司店啊都好麻煩㗎啦。 당장 홍콩 정부는 도쿄와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 내 10개 도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생물과 냉장, 냉동 제품은 물론이고 소금, 건어물, 해초 등 모든 종류의 수산물이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That's why we have a plan to prohibit those food from the Japanese prefectures, which we believe to have some risk. 홍콩 정부는 또 시민들에게 일본에 여행 갔을 때 기념품으로 수산물을 사오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방사선 검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막고 있는 상황.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한 중국은 추가 규제를 시사하며 엄포를 놨습니다. 中国政府将采取必要措施，坚定维护海洋环境、食品安全和公众健康。 중국 외교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며 2023년 8월 24일이 해양 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 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한 지 85일 만에 2차 발사에 나선 겁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한때 발령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일본 위를 지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우주 발사체 발사는 지난 22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24일 0시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남서쪽 서해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31일 첫 번째 발사 시도 이후 85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전북 군산 인근 어청도에서 서쪽 방향으로 200km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북한 측은 2단 엔진 시동의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해 서해에 추락했다면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2차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북한의 발사체는 한때 일본 열도를 통과했는데요. 오키나와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뒤 성명을 통해 24일 오전 4시 북한의 미사일이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를 인용해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포착되자 일본 정부는 경보방송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내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에 내려졌던 긴급 경보는 발사 약 15분 뒤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에 오늘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서해 2곳과 필리핀 쪽 해상 1곳에 해상 위험구역을 설정한다고 알렸습니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가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1차 발사 때도 일본의 위성 발사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파괴 명령을 내리는 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30살 남성 최윤종의 신상과 머그샷 사진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공개를 동의했지만 이렇게 머그샷 공개에 흉악범 동의가 꼭 필요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의 이름은 최윤종, 30살 남성입니다. 관악경찰서 사무실에서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2021년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석준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머그샷 공개의 최종 관문은 다름 아닌 최윤종의 동의였습니다. 중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하도록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왜 흉악범의 허락을 얻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간 흉악범 신상 공개 때마다 예전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되면서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의 경우 화질이 낮은 CCTV 캡처 사진,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고개 숙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단 한계 때문입니다. 머그샷도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신상 공개를 제대로 해야 제도가 가지는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사건이 발생한 외진 산길 치안을 강화한다며 산악순찰대를 부랴부랴 부활시킨 관악경찰서의 조치를 놓고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간만 야산 등을 순찰한다는 건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후 약방문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궁전을 연결하는 바사리 회랑이 훼손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 궁전을 연결하는 바사리 회랑이 훼손됐습니다. 약 1km 길을 따라 르네상스 시대 미술 작품 수백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한밤중에 바사리 회랑 기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겁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영문자 DKS와 숫자 1860이 기둥에 선명하게 적혀 있죠. 이번 사건에 대해 피렌체 시장은 부끄러운 기물 파손 행위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인을 찾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루마니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서남부 항만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이즈마일에 있는 다뉴브강 항만에 약 3시간 동안 드론으로 공습한 건데요. 곡물 터미널과 저장고 등이 손상되면서 이집트와 루마니아로 수출될 예정이던 곡물 13,000톤이 손실됐습니다. 지난달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후 한 달 넘게 대규모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27만 톤 상당의 곡물이 손실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밤중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이 주택가에서 펼쳐졌는데요. 한 차량이 보닛 위에 사람을 올린 채로 아슬아슬하게 골목을 질주했습니다. 어두운 밤 흰색 차량 한 대가 이웃 주민의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자세히 보면 푸른색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차량 보닛 위에 누워있죠. 그런데 이 차량은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도 그대로 거리를 질주합니다. 이러다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죠. 촬영자는 어떤 차가 밤에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동네를 계속 돌아다녀서 밖을 봤더니 이 장면이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행동을 벌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많은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에서 목격된 장면입니다. 서울 강변북로를 블랙박스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른쪽 갓길에 무언가 휙 지나갑니다. 다시 볼까요? 자전거 한 대가 갓길에서 역주행하고 있네요. 강변북로에는 자전거가 들어와선 안 되는데 도로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심지어 갓길에서 역주행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목숨 내놓고 자전거를 타느냐며 위험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계단 난간을 손으로 밀자 그대로 흔들립니다. 창틀을 자세히 보니 깨지거나 휘어져서 멀쩡한 구석이 없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경남 사천의 한 신축 아파트 모습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입주하는 입주민이 사전 점검을 하러 갔다가 이런 하자를 발견하고 재시공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는데요. 이렇게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촬영한 증거사진과 영상이 수두룩합니다. 창문을 열다가 창이 빠져 떨어질 뻔하기도 했고 신발장이 좁아 230mm 정도의 작은 신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철거 중인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 스타 하면 단연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가족이죠. 다음 달부터는 푸바오 가족을 만날 때 시간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거의 전 국민의 스타가 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가족, 9월부터는 관람 시간이 제한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5분간만 푸바오 가족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멀리서 방문했지만 관람객이 너무 많아 한 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도 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5분간만 관람을 할 수 있고 더 보고 싶으면 퇴장했다가 다시 줄을 서서 들어가면 됩니다. 누리꾼들은 아쉽지만 판다 가족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며 다행이라는 반응이었고요. 주말에 가면 대기가 길어 힘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환영했습니다. 노란색 차량 앞에 선 두 사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의 한 거리에서 3륜차를 타고 가던 노인이 고급차의 대명사 페라리 자동차를 긁어서 손상된 겁니다. 그런데 이 페라리 운전자의 행동이 화제입니다. 사고로 사이드미러가 손상됐는데 차값만 8억 원에 달하는 고급차인 만큼 엄청난 수리비를 우려해 노인은 그대로 도망가려고 했다는데요. 그러자 페라리 운전자는 그대로 가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며 노인을 진정시킨 뒤 노인의 수중에 있던 돈 3만 5천 원만 받았다고 하네요. 실제 수리비는 1,800만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 페라리 운전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라 페라리 판매점 직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진정한 대인배라며 감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